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교육 내용은 짧은 시간에 실무 전반을 모두 이렇게 다 전수하거나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, 우선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도로 이 업계가 도대체 어떠한 업체로 구성이 돼 있고, 부동산 신입이 자기 진로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무실에 어떤 파트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중개를 대부분이 다 처음에 배우기를 원하시거든요. 그런데 엉뚱하게 부동산 중개법인 내지 부동산 컨설팅 허가를 내놓고 이 직원 모집하는, 특히 강남 쪽에 직원 모집하는 사무실 거의 70%가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일종의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고 이 사무실에서 일종의 그 확보해 놓은 물건 판매하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그런 이 형태인데, 거기도 다 부동산 이 중개법인으로 내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허가를 내놓고 이 부동산 이 중개업소로 자처하고,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실제 실무업계에서 하는 것들 차용에다가 뭐 실무 교육까지 제대로 시키고 한다는데, 그거는 전혀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, 거기는 허가만 부동산 중개업소로 냈지 이 다단계식의 일종의 그 대상만이 부동산 중에서도 뭐 10분지를 헐값에 진짜 쓸모없는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판매시키는 판매용 고용, 그리고 그것도 거의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그 텔레마케팅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거의 결국에는 연고 판매,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라 해서 연고 판매 시키기 위해서,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 한 3개월 단위로 그분들 얘기로 속칭 그 물갈이, 어항 물 간다는 식으로 물갈이 한다 하는데, 일단 채용한 사람들이 이 연고 판매 그 효용 가치가 다하게 되면 또 새로 사람을 모집하고,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의 평상시에 특히 강남 쪽에서 이 부동산 신입 직원 모집하는 사무실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그쪽은 이제 그쪽대로 아주 현혹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해가면서 직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, 처음에 정작 실무 중개를 하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. 일단 그래서 그런 기획부동산이 뭐고 그 내막적인 게 어떻고 이런 설명서부터 해서, 또 경공매 업체도 사실 지금 신입 직원을 모집해서 신입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공매를 하기는 실제 그 실무로 스폰서 대상으로 경공매를 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언밸런스 안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모한 법인체 경공매 사무실에서도 신입 직원 모집해서 하게 되는 게, 자신들이 스폰 동원해서 그 확보한 그 경매나 공매 물건, 그거 지분 내지 전체 이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의 역할이 신입 직원인 경우에 대부분이고,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부동산 중개를 원하시는 분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95% 정도가 일종의 공유중개 사무실. 공유중개 사무실은 아파트도 주택입니다. 주택을 위주로 뭐 여러 가지 한다 하지만, 기본이 전월세, 임대차를 위주로 주 수입원으로 해서 경기 있을 때 매매, 그 다음에 뭐 인근의 상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죠. 거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중개법인, 정식의 이제 일반적인 중개로 하는 그 부동산 중개법인 같은 경우 크게 나눠서 이 건물하고 토지, 점포, 소개 이렇게, 아니면 그거 중에 일부를 뭐 점포면 점포만, 건물 중에 빌딩만 특화해서 하는 사무실 포함해서 중개법인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해서 건물에서는 자가 건물로 모텔이나 사우나 많죠. 모텔 팀이 제일 많죠. 그 다음에 빌딩 팀, 그 다음에 토지 팀,
그 다음에 점포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각 종류별로 요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팀 자체, 중개법인의 팀이라는 게 이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보통 대표하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서 두세 명 구성 인원인데, 중개법인의 그 팀 자체가 팀장 밑에 이 두세 명, 많은 경우에는 10명, 심지어는 수십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팀 자체가 하나의 그 1층 공인중개사 규모고,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그 1층 공인중개사를 팀제로 편제를 갖춰서 전문 아이템을 주로 취급 품목을 해가지고 팀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게 중개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, 아니면 그 외에 기획부동산, 뭐 기타 경공매 업체서부터 뭐 저 시행자들 분양하는 업체, 이 개발업체 여러 군데 해서 처음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든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라도 부동산을 시작하고 이 직업으로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정도 알고, 그 다음에 이 구성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중개법인이라든지 기타 사무실의 실제적인 업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. 부동산 특히 중개를 위주로 해서 업무는 기본적으로 팔려는 물건 매물의 확보, 그 다음에 살 사람, 옛날에는 원매자라고 했는데 요새 저기 일종의 그 부동산도 상품으로 그 취급하고, 이 부동산학이 발전하면서 이 상품의 그 거래 과정 그거를 본따 가지고 살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구입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구입자의 확보, 살 사람의 확보, 구입자의 확보, 그 확보하는 방법이 뭔가. 그러니까 이 팔려는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이 중개법인에서도 서너 가지에서 한 두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.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거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려요. 그 다음에 구입자 확보는 요새 이 1층의 공인중개사든 이 중개법인이든 거의 온라인, 오프라인,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신문이죠, 대부분. 경제지나 일간지 같은데 광고를 통해서 구입자를 확보합니다. 그래서 이 문의가 오게 되면 상담하고, 자, 그 내가 작업하는 물건이 이 구입자 입장에서 괜찮다 해서 그럼 가보자. 그러면 답사시키고, 답사하면서 마음에 들게 되면 어느 정도 조건인지 가격 흥정이 들어옵니다. 그게 내고 하는 그런 과정.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하는 과정.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후에 중도금 잔금. 이제 등기 같은 경우에 등기 이전 세무 처리. 그 다음에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저 임대차로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좀 중요하죠.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런 처리 문제, 그런 실제적인 실무가 뭘 하는 것이냐. 그리고 다른 것보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특히 공인중개사가 뭐 이번에 25년도 36개 때는 10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,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주택 경기, 아파트가 막 들끓을 때, 그때 응시자가 40만 명이에요. 공인중개사 현재 저 자격증이 나가 있는 게 40만 장입니다. 실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 25%도 안 돼요. 뭐 중개사무실 대표든 뭐 소속 공인중개사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일종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고. 그래서 이